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 북의 하루를 통해 시청하셨던 북의 모습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방송이 좀 기억에 나세요? 저는 공화국 영웅 정성호 그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해산물 요리 만드는 거 집에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가장 기억에 잘 남습니다. 되던가요? 그분이 만들었을 땐 그 맛은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방송이 제일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북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은 주체철이라고 부르는 철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주체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 보면 자체의 원료, 자체의 기술로 철을 만든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오늘은 북의 민족 자립 경제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주체철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은 민족 자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세계는 오늘도 쉼없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유혹의 바람에 흔들려 피록에 척한 자기의 길 대신 남의 길을 택했던 나라들이, 고생이 두렵고 희생이 무서워 다른 길에 접어들었던 나라들이 다시 눈을 뜨고 가야 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는 행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도 산산이 찢겨져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국으로 솟구쳐 오를 길은 과연 없는가? 철. 수천도의 뜨거운 열 속에서 만들어지는 철. 지금 여기 황철에서는 철은 철이로 돼 주체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체철. 손끝에 닿으면 그 굳센 성질이 폐부로 흘러들며 업적의 대들보 마냥 민족 자존의 정신을 심어주는 우리의 철. 이 선생님은 산소열법에 의한 우리식의 선철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서 큰 몫을 담당 수행한 김성남 설교원 동지입니다. 이런이 훨씬 넘은 오늘까지 그는 늘 이 산소열법 영광로 곁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영원회에서 영양원으로 13년간을 일했습니다. 1965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정말 그때 콕수로 생활을 뽑으려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콕수 값을 다 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 장원께서는 우리 영원장을 5번이나 찾아주셨습니다. 1965년, 66년, 67년, 68년, 83년 정말 어릴 때마다 우리나라에는 고투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연탄으로 꼭 선철 생산 방법을 완성에 대한 결실을 간곡히 주셨습니다. 우리식의 제철법, 주체철 완성회로의 길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한 생을 바쳐 이 길에 거목의 연륜처럼 한 돌기 한 돌기 신념의 기둥을 쌓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총비서동지 황철의 노동계급을 한 품에 안아 우리 시기 제철법 완성회로 힘있게 떠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황철에는 어디 가나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철의 도시가 자랑하는 여맹예술 선동대원들입니다. 젖샘을 뽑을 때 정말 굉장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들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유명원들은 북도 치고 깃발도 휘날리면서 어쩔 줄 몰라서 부둥켜 안고 춤도 추고 정말 우리 기술 우리 힘이 제일이라는 자존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섬에서 붉은기를 넣지 못합니다. 이 붉은기에는 우리 남편들이 철강제를 더 많이 뽑아달라는 부탁도 있고 우리 아내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1211거지를 지켜선 용사들이라는 믿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이어가며 계속 휘날리고 있습니다. 민족 자존의 정신, 이것이 주체철에 흐르는 넋이었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의 심장에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네, 주체철이야말로 북의 자력갱생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자원과 기술 없이 북 자체의 기술과 원료로 철강 생산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아까 영상 초반에 콕스로 쇳물을 뽑으려니 이 콕스 값을 다 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이런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콕스가 무엇일까요? 네, 철을 만들려고 하면 이 1000도씨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석탄을 태워서 연소율을 얻는데 이때 역천탄이 필요합니다. 그 역천탄을 가공한 것이 콕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역천탄은 한반도에서 거의 나지 않아서 전량 수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온 북 입장에서는 역천탄을 사용하지 않고 무연탄을 사용해서 철을 만드는 것, 이것을 두고 오랫동안 연구와 실험을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연탄의 가장 큰 한계는 열량이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광로에 산소를 주입해서 고열을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철을 만들어낸 것이 주체철 용법인 것이죠. 자력갱생 의지에서 비롯된 주체철의 탄생. 이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도 눈여겨서 봐야 할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에 세계 최대 규모의 축산기지가 있다면 믿어지실까요? 세포 축산기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원도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을 포함하는 드넓은 대지에 조성된 축산기지로 약 5만여 정보의 초지를 새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5만여 정보라고 하면 바로 감이 오진 않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1정보가 보통 3,000평을 얘기하니까 네. 언뜻 계산해도 1억 5천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규모가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마운트 펜버 스테이션보다 2배나 넓고 우리 대관령 삼양 목장이 동양 최대라 하는데 그것보다 25배가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와, 1억 5천만 평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요, 이게 원래 풀이 전혀 없던 곳을 가축을 잘 키울 수 있게끔 완전히 바꿔버린 거라던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땅이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아주 산성 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이 자라나야 이 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수만 명의 돌격대가 달라붙어서 온갖 쓸모없는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거름 넣고 풀씨 뿌리는 과정을 5년에 걸쳐 이루어 놓았다고 합니다. 모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죠. 사실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이 식량 증산 다음으로 중시하는 것은 단백질 섭취에 필요한 축산업과 수산업이거든요. 거기에 북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당의 육아정책 개선 강화 방안으로 아이들에게 유제품 제공을 주요 정책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세포지구 축산기지가 북의 축산업 발전, 거기에 육아정책 이행에도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최근 이곳에 가서 일하겠다고 탄원하는 청년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 축산기지로 향한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의 소식을 전하는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당이 바라는 것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울 각오를 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 진출한 세포군 현리축산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이 바람세찬 세포 등판에 뿌리를 내리고 청춘의 열정을 바쳐서 축산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광란 속에서 눈비에 젖고 땀에 절으면서도 집짐승들이 욱실거리는 세포 등판의 내일을 그려보며 보다 더 윤택해질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풀판을 가꾸고 집짐승들을 방목해서 마리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탄원할 때 결심과 각오는 정말 높았지만 정작 탄원지에 오니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장도 생소하고 풀판 조성, 서방목 이거 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작업반원들 모두가 농사일부터 풀판 관리, 서방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일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제3인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제가 오늘은 여기 세포 등판에 서방목공이 되었습니다. 탄원지로 떠나올 때 저희 어머니는 당과 조국을 위하여 큰일을 많이 한 할아버지처럼 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세대들처럼 저는 여기 세포 등판에 영원한 삶매로 살겠습니다. 일이 힘들세라.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농장에서 군에서 얼마나 관심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더해서는 우리 청년작업반을 새로 뿌려줬습니다. 서방목에 필요한 말들까지 보내줘서 우리 청년작업반들이 여기 세포 등판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마음껏 꽃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세포 등판에 탄원한 지 열흘 만에 청명절 경축대회 대표로 참가하여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남다른 행운을 지녔습니다. 이 영광을 언제나 가슴 간직하고 당의 축산 정책을 받드는 길에서 누구보다 앞장에 서겠습니다. 와, 말 타고 달리며 일하는 청년들 모습이 한 폭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농장도 군도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 준다고 하니까 보도를 접한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네, 김정은 총비서도 축산업 현장을 빈번히 방문하고 또 인민군대를 파견해 이를 추진할 만큼 축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세계 최대 규모 세포지구 축산기지 소식 잘 보았습니다. 평양에 가보셨다고 하셨죠? 네. 몇 년 전에 가보셨나요? 2007년도에 평양을 가고 못 갔습니다. 2019년도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는 이제 개성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한 15년 전일까요? 네. 그 당시 평양에 갔을 때 평양은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유럽에 아주 참 잘 정돈돼 있는 전원도시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다운 도시였는데요. 다만 지금도 이제 가슴이 짠하게 남아있는 것은 당시에 워낙 이 기름이 없고 어려웠잖아요,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북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들의 페인트 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을씨년스럽다 이런 느낌도 함께 갖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네. 15년이면 평양도 많이 변화했을 텐데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시죠? 그렇죠. 사진을 보니 형형색색 많이 바뀌었던데. 네. 저처럼 평양을 한 번도 안 가본 시청자분들에게는 어쩌면 놀라운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 평양의 도시 전경을 고스란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은 평소보다 훨씬 더웠던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많이 더웠어요. 혹시 북은 좀 북쪽이니까 덜 더우려나? 아니요, 북도 지금 늦더위 한참이라고 하네요. 북은 어떻게 그 더위를 이겨내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평양시에서는 13시 현재 기온이 34도씨, 습도는 66%로 관측됐습니다. 난 혈압 높은데 무더위 때 집에 있는 것보다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하면 안정되고 머리가 고tun해지고 좀 진정된단 말입니다. 작년에랑은 땀띠랑 생겨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지한 물에다가 소금 풀어서 자주 모욕시키고 2, 3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가만간산 칼리 풀어가지고 모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땀띠랑 안 생기고 많이. 우리 아들인데 막 더워서 땀 뻘뻘 흘리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물에 더 들어가고 파속이고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 왔습니다. 물놀이장 들어오기만 해도 이자가 이거 따군 햇빛에 비해서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막 소리터구나 됐는데 들어와서 독수 맞고 나니까 시원하고 목 아픕니다. 이거 그런 거 하단 말이에요. 물에 있으니까 시원한 감을 느끼고 수영을 치고 나서 찬 음료를 마시니까 몸에 있던 더위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파도 수조가 제일 좋습니다. 시원하고 자기가 여기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실내 수조보다 야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야외가 무척 덥지만은 물속 온도가 25도부터 30도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더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도 집에 근황 앉아서 휴식하는 것보다도 물놀이를 하고 하면 진짜 건강에 좋지요 뭐. 그 집에서 덥던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시원해지고. 나도 혈압 좀 있는 사람인데 혈압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개성시에서 낮 최고 기온은 14시 현재 33도씨, 습도는 78%로 기록됐습니다. 사리원시에서는 16시 현재 기온은 33도씨, 습도는 59%로 기록됐습니다. 강계시에서는 15시 현재 기온이 32도씨, 습도는 53%로 관측됐습니다. 아까 영상에 막 손선풍기 쐬면서 가는 거 보셨어요? 예, 남이나 북이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네. 그리고 워터파크 예. 엄청 시원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던데 혹시 남해도 많이 알려진 문수 물놀이장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문수 물놀이장이죠. 2013년도 10월에 문을 열었고요. 27개나 되는 미끄럼틀을 가지고 있대요. 아주 27개. 예,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이제 야외 물놀이장, 실내 물놀이장 등을 갖추고 있고 또 체육관, 암벽 등반 시설 아주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물놀이장이라고 해요. 저도 워터파크 꽤나 다녀본 사람인데요. 네. 이게 미끄럼틀을 타려면 30분은 기다려야지 탈 수 있는데 네. 27개나 된다고 하니까 줄을 설 이유가 없겠는데요? 지칠 때까지 탈 수 있는 거죠. 27개 되니까. 수영장 외에도 이제 파도풀이라든지 염수탕, 초음파탕 등 15개의 탕이 있고 그리고 찜질방도 9종류나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라 일종의 종합 레저 센터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문수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능라 인민유원지하고 합쳐가지고 함께 문수 물놀이장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네. 북에서는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평양 교원대학의 교수들이 직접 연구해서 만든 어린이 교육용 로봇이
열일하고 있다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의 그 말씀을 받들고 우리는 어린이 지능개발 교육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끊임없이 벌여 어린이 교육용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을 가지고 우리 대학의 부속 소학교 학생들에 대한 가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비를 추천으로 비판도 하고 허영의 교수도 쓰면서 처음 해보겠습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까? 예! Hello.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What's your name? My name's Yoo-jin. 이 학생들은 지금 주산을 하면서 외국어로 서로 이야기도 나눕니다. 주산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총음도 하면서 또 제시된 그림들을 기억도 하는 등 이렇게 3개, 4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 오른쪽 뇌가 개발된 학생들은 5차원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봇도 촉촉 설계하고 만듭니다. 이곳은 그 무토양 온실 로봇이고 또 이곳은 기중기 로봇들입니다. 이 로봇들은 다 우리 대학의 부속 소학교 학생들이 만든 것입니다. 관찰력과 사고력, 기억력과 상상력 같은 그 아이들의 지능을 개발시키는 데서 우리 대학에서 만든 이 로봇들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이 로봇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로봇 만들기를 통한 가해 교육을 직접 실천 실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로봇을 착상하고 설계하고 조립하고 조정하는 모든 과정을 로봇을 통한 협동 강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로봇의 지능을 높일 때 정말 심리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주저와 동료도 없이 언제나 저를 곧바른 길로 이끌어준 것은 교육의 인공지능 기술을 받아들일 때 대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린이 교육용 로봇가 이렇게 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육에 로봇을 도입하였을 때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동작하지 않아서 우리말로 물어봐도 외국어로 물어봐도 로봇은 계속 모르겠다고 머리만 흔들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원리를 습득하고 우리식의 교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배움의 열정, 탐구의 열정으로 우리 대학의 교정에는 밤늦도록 불빛이 꽂을 줄 몰랐습니다. 이 나날 강자 간 학부 간의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각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교원 연구사들의 지혜와 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우리는 드디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심리학적인 총설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연강사실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관리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 교원들의 교수 과정은 물론 학장의 대학 관리와 학위학직 소유를 위한 사업에도 로봇에 의한 조정이 실현돼서 우리 대학의 교육 사업은 보다 높은 지능화 정보화를 향하여 줄다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번에 실력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또 교수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정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특히 이 실력 평가 방법에서
그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창조적 응용 능력을 검토하는 실력 평가 방법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 방법과 교수 방법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원 적격자 선발을 위한 로봇을 이용한 시험에서 우리는 예능 실기 시험을 수학, 정보기술, 또 문화학과 같은 여러 과목들과 결합시켜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해서 우리는 교수 방법에서 완전히 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교육 경쟁, 인재 경쟁으로 치열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인재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우리 교원대학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국의 밝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순간의 답보와 주저도 없이 저국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는 길에 온 몫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5년, 아니 한 생을 영광의 순간처럼 위대한 스승, 위대한 어버이의 뜻과 정으로 숨결을 이루며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자 양성에서 우리 평양교원대학은 언제나 앞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막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어깨가 좀 뻐근하지 않으세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북에서 새롭게 만들어 매일 방송하는 인민보건체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 인민보건체조? 네. 어릴 때 하던 그 국민체조 같은 그런 건가요? 네,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민보건체조 가슴운동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힘껏 젖히며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돌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크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달력을 주면서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발을 들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쉬기 운동 하나, 둘, 셋, 넷 흠뻑 들이쉬며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그척. 다음 이모저모입니다. 여러분, 유명 셰프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많이들 보시죠? 저도 가끔 일부러 찾아서 레시피를 따라해 보기도 하는데요. 북의 셰프가 알려주는 해산물 전골의 맛은 어떨까요? 대성백화점 4층 식당 책임자이자 공훈 요리사 김석 셰프가 알려줍니다. 전골은 고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지고기가 기본 음식감으로 쓰이면 돼지고기 전골, 기본 음식감이 소고기이면 소고기 전골, 또 여기서 같이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면 해산물 전골. 한 가지 해산물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낙지 전골, 명태 전골, 조개 전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골에 이용된 물고기는 명태, 도미, 우레게 같이 기름기가 적고 살이 희며 가시가 적은 물고기를 쓴 것이 좋습니다. 전골의 음식감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쓰는데 명태도 토막을 낸 것보다 이렇게 살편을 내면 그 크기를 맞추기도 좋고 또 가시가 없으니까 먹기에도 좋습니다. 버섯은 질에 따라서 이렇게 결방에 찢어지는 두타리 버섯과 같은 찢어지는 버섯은 찢어서 쓰고 건봉버섯, 검정버섯과 같이 살쪄지게 단단한 이러한 그 버섯들은 이거 썰어서 씁니다. 전골은 이렇게 남새나 버섯, 두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남새나 두부는 전골의 맛을 산뜻하게 해주고 버섯은 국물의 감칠맛을 더해주며 쑥갓이라든가 파, 마늘, 생강 같은 향신 남새들은 요리에서 비린 맛과 잡내가 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맛을 향기롭게 해줍니다. 전골의 그 유래를 보면 먼 옛날에 외족들과 싸우던 군사들이 전장에서 차고 굳어진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전투 때 쓰는 전립에다가 그 음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끓여 먹은 데서 생겨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맛이 참 별맛이어서 옛 사람들은 그 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자주 끓여 먹곤 했는데 그때부터 그 음식의 이름을 전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유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골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물은 찬물에 고기나 뼈를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여서 만듭니다. 흔히 가정들에서는 해산물 전골의 국물을 맹물에 물고기를 두고 끓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리사 동물을 보면 다시마 우린 물에 물고기 대가리나 뼈를 넣고 국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쓰면 해산물의 고유한 맛이 더 잘 살아나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리사들과 국물을 만들면서 고추씨를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국물이 맵싸한 맛을 더해주고 맛을 좋게 해줍니다. 전골은 준비된 전골감과 남비를 내서 사람들이 자체로 끓여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서 끓여서 낼 수도 있습니다. 해산물 전골을 끓여서 낼 때는
남비에 전골감들을 넣는 순서가 있는데 무나 홍당무 같이 오래 익는 음식감들을 맨 밑에 놓고 그 위에 버섯이나 남새를 넣고 그 다음에 해산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조금씩 더 부어주면서 끓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끓여야 익는 음식감들이 익는 동안 연한 남새들은 다 풀어져서 전골의 맛을 잘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양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전골은 여럿이 모여 앉아 부글부글 끓이면서 또 후덥하게 드는 요리로서 사람들 사이에 우위도 두터이 해주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요리입니다. 북은 5년에 한 번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해서 5개년 경제발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주요 분기점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기의 구체적 과제를 결정합니다. 현재 북은 전 당과 인민들이 작년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 중입니다. 네, 국가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현장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현장을 찾아서 코너에서는 공장과 농장 등 현장 곳곳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북의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께 볼 현장은 어디인가요? 네, 평양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선흥 식료공장인데요. 여기는 빵,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총 400여 종이 넘는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은 지난 7월부터 제품 질 재고 대책을 월간으로 정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 질 재고가 곧 증산이자 절약이다 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선흥 식료공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은 제품 질 재고 대책 월간입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질 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재고이자 증산이고 절약이라는 관점 밑에 품질 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품질 관리를 과학화해서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장 제품들에 대한 의견을 적어놓는 일지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판매되는 그 어디나 이런 일지들이 있는데 이 매일 정합된 인민들의 의견은 그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 대로 지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견을 정합하고 원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술 준비 사업을 선행하면서 공장 제품의 품질 지표를 바로 정해놓고 과학기술적으로 생산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의 질 갱신도 이루어지고 새 제품 개발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년 기간에만도 공장에서는 다갈 우유빵을 비롯한 4가지 제품을 2월 1 제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생산 공정이 연속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들 전문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공들이 기능을 최대한 높여서
자기 공정에 정통하고 기술적 지표에 맞는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공정들에는 기능공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버저공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들이 자기 기능을 올리는 것과 함께 버저공들의 기술학습도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기능도 높여주고 기대도 많이 배워주고 이렇게 해서 질이 담보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의견서 노트 보셨어요? 엄청 예.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로 치면 리뷰 또는 후기라고 할 수 있죠. 아, 맞네요. 리뷰 후기. 예.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북이라고 하면 똑같은 디자인의 인민복을 보급해주는 대로 입고 음식도 주는 대로 먹고 약간 이런 이미지 아직도 있는데요. 네. 영상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리뷰나 후기에 따라서 상품의 질을 업그레이드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거네요. 그게 이제 인민 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민 생활 향상을 무척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상업 분야에서 봉사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개념이 상업 부분에 도입된 거예요. 네. 왜 우리도 옛날에 고객은 왕이다 뭐 이런 구호가 유행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의견서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뷰 남기는 제도가 네. 모든 공장에서 다 통용이 되고 있을까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서비스가 발달돼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변화를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2018년 12월 3일 김정은 총비서가 원산 구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원산에 있는 구두 공장이요. 네네. 그곳에서 이제 인민들의 엄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연령별, 계절별, 직종별 특성에 맞게 기호를 파고들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라고 현지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정한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공장들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북에서 어찌 보면 이제 인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잘 안 가졌다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모든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나 후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서 북에서도 고객은 왕이다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5월 코로나가 북을 휩쓴 이후 북은 모든 국경과 항공, 해상을 완전 봉쇄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경이 닫히니 북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마저 막혀버렸다는 건데요. 그 어려운 시기, 고려 식료가공공장은 그동안 수입해왔던 원료 없이 제품을 생산해야 할 과제에 봉착하는데요. 그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한 여성 노동자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최복순 씨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련은 인간의 진가를 검증하는 시금석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 날 앞에 뜻하지 않게 닥쳐온 시련은 여기 고려 식료가공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비상한 자각을 가다듬게 한 계기로 됐습니다. 시련이 겹쳐든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종래의 질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00% 국산화된 제품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하다면 이 무거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공장 일꾼들이 방도를 찾아 모색을 거듭하고 있을 때 이 무거운 과제를 맡아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공장의 평범한 여성 작업반장 최복순 동지였습니다. 사실 그때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반장 동지에게 물었습니다. 해낼 수 있는가고 그러니까 반장 동지가 하는 말이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두 발을 뻗치고서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의 질을 항상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담보한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데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자면 높은 과학기술력이 안받침돼야 했습니다. 다른 경공업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식료품 생산에서도 과학기술력이 의거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료품 생산에 쓰이는 미생물들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발효 조건을 찾아서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생산 현장 온습도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문제 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과학기술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식료품 가공이나 생산에서 그 어떤 질적 담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떼던 그때부터 공장과 함께 살아온 최복순 동지는 소녀 시절에 벌써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한 고급 기능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복순 동지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제품의 질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 지식들을 습득할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스스로 완강하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50을 눈앞에 둔 나이에 최복순 동지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됐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엔 우리도 반장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 과학연구기관도 있고 공장 기술 일꾼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노동자가 저러는가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장동지는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능 수준만 높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반장노지는 수고옥수옥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지금은 지식형 근로자가 아니면 그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최복순 동지의 정열은 참으로 불같은 것이었습니다. 생산 현장과 공장 실험실에서 또 과학기술 보급실들에서 그가 지새운 밤은 얼마였으며 새 기술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흘려보낸 탐구의 날들은 그 얼마였는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도 다른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반장동지는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세대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진짜 반장동지 입원만은 좀 꼭 가서 좀 돌보라는 거 그렇게 하고 대학 다니는 복철에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둥을 떠밀었습니다. 근데 반장동지는 그때도 우리가 생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산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술자들 연구사들이 얼굴만 쳐다보면서 이 생산을 진행하겠는가 하면서 도리어 우리들이 설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티없이 깨끗한 양심과 실력으로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의 순간 뜻을 꽃피워갈 참인간의 심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진정이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정열과 실천력은 끝끝내 알찬 열매들을 안아왔습니다. 마침내 최복순 동지는 국내산 원료에 의한 새로운 생산 공정과 분석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도 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됐습니다. 오늘 나라가 시련을 겪는 속에서도 우리 문화들에 대한 당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과 같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 하에서도 우리 문화들에게 가다올 영양식품들이 생산과 공급은 단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당에서는 우리 문화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하늘 같은 그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는데 저의 한 생을
깡구리 받쳐 일어나가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한 주간의 소식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우리 청년 시절 군대 복무 당시 군인들끼리 주고받던 농담이었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가정을 떠나 사랑하는 애인을 떠나 격리되어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은 언제나 청년들에게 상당한 관심사지요.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은 앞다퉈 그 복무기간 축소를 공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의 군대 생활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0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지 않으면 바로 군대를 간다고 하니 이 18세부터 28세까지 그야말로 청춘을 몽땅 군대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장 인생의 꽃다운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군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네, 매일 제대 날짜를 손꼽으며 옥살이하는 심정으로 지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불행한 청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20대 10년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북의 인민군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군인들이 북에서 자랑하는 발전소, 아파트, 큰 건축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구호품 물품을 들고 인민들을 찾아다니는 일도 군인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 사회가 또 군인을 칭송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어린 군인들은 또 대단히 그것을 뿌듯해하고요. 딸 가진 부모들의 첫 번째 조건이 군 제대자라고 하는 말이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인의 첫 사명은 국토 방위일 것입니다. 군인들은 정치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외적으로부터 국토 방위에만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북은 이 상식을 조금 뒤집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토 방위야 당연한 첫 사명이지만 인민의 삶을 지키는 인민의 군대라는 점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활동을 자기 주요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으니 말입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자부심이 높아지고 당연히 으쓱 어깨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맛에 10년을 견디며 보내는 게 아닐까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